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뿌리 깊은 이사업체 만들기. 뿌리 깊은 이사업체 있나요? 자, 오늘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브랜드라고 하면 일단 쉽게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뭐 초인류 기업들 많잖아요. 뭐 삼성, LG, 현대, 뭐 SK, 대우, 뭐 기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초인류 기업들 많고 대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대기업 회장님들이 쓰신 자서전이나 강연에서 보고 들어보면 자, 그분들이 그 기업을 그렇게 만드는데 창업자로서 꿈을 가지셨고 계획을 그리셨고 자, 갖은 노력을 통해서 추진을 하셨고 달성해서 지금의 그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꿈, 계획, 추진, 달성, 목표 달성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요 추진의 과정이 굉장히 길고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준비를 잘해서 한 번에 빵 하고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가보지 않은 길에 꿈을 꾸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창업을 하신 대기업 회장님들 보면 부담감 굉장히 크셨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의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는 약간 카리스마 있으신 회장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시절에 인재, 지금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분업화된 그런 시기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많았을까요? 그 시절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절의 인재라 함은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으면 인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시절에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기업들이 이 정도로 초인류 기업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한 분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분은 창업자 분이셨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의 대기업 회장 뭐 자꾸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분들은 그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대에는 그런 거 맞지 않다.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납득을 한다면 그분은 발전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내가 보고 배울 점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D사의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하도 출장을 많이 다니시지만 이제 명절에도 해외 출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행하시는 수행비서분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의를 한 거죠. 회장님, 이제는 우리 회사 잘 되고 있고 연세도 있으신데 명절만이라도 가족들과 댁에서 지내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때는 그래도 되나? 나 때는 이래야 된다. 뭐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너희 때는 지금 시대는 맞지 않다. 나처럼 하는 게. 하지만 내가 사는 시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인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 인재가 뭐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이루어낸 현실. 마음과 생각으로 꾸었던 그 꿈을 추진해서 달성한 이 현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응원해주고 싶다. 그거죠.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뿌리 깊은 업체의 회장님이 되시고 창업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이제 본론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사업체 어떨까요? 뿌리 깊은 이사업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 오래된 업체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깊다는 건 뭐냐면 줄기도 튼튼하고 가지도 튼튼하고 꽃과 열매도 보기 좋다는 거죠. 양과 질에서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브랜드, 튼튼한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있는지 없는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타 브랜드 제가 그렇게 막 뼛속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업체가 이제 자, 꿈을 갖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자, 달성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과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사기업들의 목표겠죠. 그래서 그 이사업체는 어떻게 해야 많이 돈을 벌 수 있냐면 지점이 많아야 돼요. 지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점만 많아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고객님들한테 컴플레인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 지점을 막 늘렸어요.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돌아가야죠. 계획을 수정해야죠. 그리고 다시 또 추진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투자한 시간, 노력, 여러 가지 대비 내 매출, 내 이익이 줄어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사가 지점을 컨트롤하는 게 조금씩 느슨해져요. 그래야 지점을 많이 늘릴 수 있고, 그래야 내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업체 같은 브랜드예요. 지점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왜냐? 본사에서 컨트롤을 해주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점에서도 우리 브랜드 이미지, 내 회사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고 이사의 품질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본사는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지점들한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강한 의지로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치다 보면 우리나라 이사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그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을 피드백을 해주고 어떤 것들을 컨트롤 해줘야 되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고객님들께서 싫어하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게 하면 돼요. 추가 비용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이 원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안 쓴다든가 아니면 고객님들 컴플레인이 자주 나오지 않게 한다든가 그 몇 가지 사항만 지켜주더라도 그 브랜드는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예로 들면 이런 식으로 외국인 노동자 한 팀 4명당 1명까지만 허용 아니면 허용을 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현실과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4명에서 1명은 허용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다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고객 컴플레인 1회 들어온다. 그럼 한 5일에서 10일 오도 정지 또는 고객 컴플레인 3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계약을 파기한다. 이런 것들 세부 디테일한 규약들 업체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세밀하게 지키도록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이사 업체를 고르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 불러서 비교 견적하고 이 업체는 어떤 스타일로 일하는지 이 업체는 방문객 같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업체는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계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업체가 뿌리 깊은 브랜드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성공한 분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분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공통분모로 시간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마다 비빔밥 만드시는 거예요. 제일 빨리 나오고 제일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운전하면서 매번 점심을 먹었는데 집에서 싸준 김밥이나 빵만 먹었어요. 운전하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반찬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한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사업체를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뭐 저나 이 사업체나 똑같은 말이죠. 여기선 제가 주체가 되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추진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을 또 바꿔요. 또 그리고 나서 또 추진을 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계획을 또 좀 수정해요. 또 추진해요. 이것들이 거의 뭐 매달 한 달마다 조금씩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때는 그냥 이만큼에서 그냥 갈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이게 조금 루즈해지고 조금 중심이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고 약간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성, 내가 원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이 사업체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안목,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목적의식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나와 생각이 동일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정말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직원을 운영하든, 내가 동반자를 운영하든, 내가 협력사를 운영하든, 나와 목적의식이 비슷한 분들이 있다는 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렇죠. 내가 주체가 돼서 창업을 해서 직접 일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참고 인내를 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다면 꼭 해고 싶은,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느슨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사팀센터라는 게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노력을 투자한 대비만큼 결과물이 빨리 나오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 취지는 좋더라도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가면 대부분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대부분 그 정도에서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설립 취지 조금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헤어가 뿌리 깊은 이사 업체가 되려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이사를 해드린 고객님들께서 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사해요라는 업체를 창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숫자로 따진다면 1% 정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수치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활동하는 지역,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떤 단체를 운영하시는 측에서 직원 복지 또는 기타 복지에 이사를 첨가하려고 한다, 추가하려고 한다는 단체나 기업이 있다면 저에게 제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사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